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유독 돈복이 마를 날이 없고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분들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딱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맴돌고 돈과 사람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곁에 다가가기 꺼려지고 뒤돌아서면 묘하게 싼 티가 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늘 돈에 쪼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며 불운이 끊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차이를 보며 저 사람은 타고난 관상이 좋아서 그래, 혹은 내 팔자가 사나워서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얼굴을 들여다본 진짜 관상가들과 부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타고난 이목구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라고 말이죠. 비싼 옷을 입는다고 귀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 즉 불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는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태도와 억양, 그리고 눈빛의 결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품격의 시선에서는 가난한 팔자도 스스로 부자의 운명으로 바꾸어내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비밀 습관 3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뚫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관상을 불을 불러오는 귀한 관상으로 바꾸어줄 금단의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입은 복을 담는 그릇이자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상학에서 우리 얼굴을 자연에 비유할 때 입은 바다를 상징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모이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물과 인연, 그리고 건강이라는 모든 복은 결국 입을 통해 내 삶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그 바다가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물고기가 살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입이 부정적인 말로 오염되어 있다면 굴러들어온 복조차 머물지 못하고 썩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말버릇은 복을 담는 바다일까요? 아니면 복을 쫓아내는 하수구일까요? 과연 어떤 말버릇이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떤 말을 해야 돈과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머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관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평생 빈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말버릇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쁜 운을 타고났다고 탓하지만 사실 우리의 복을 쫓아내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기운을 죽이고 복을 흩어버리는 차가운 서리 같은 기운이라 하여 숙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명쯤은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식당에 가서 밑반찬 하나가 조금 늦게 나왔을 뿐인데 다짜고짜 종업원을 향해 언성을 높입니다. 여기 서비스가 왜 이따위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몰아붙이죠. 본인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3자의 눈, 아니 세상의 이치가 볼 때 그 순간 그분의 얼굴 위에는 지울 수 없는 천박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도끼와 시비가 서린 사람 곁에는 결코 좋은 사람도 큰 돈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아휴 내 팔자야 이래서 안 돼, 다 망했어라는 부정적인 탄식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한숨 섞인 말들은 단순히 투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얼굴 근육을 뒤틀리게 만들고 미간에 깊은 주름을 파서 종국에는 정말로 운명을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주문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타고난 귀티가 흐르고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함을 가진 분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수백억 대의 자산가들이나 존경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의 품격에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보았을 때 즉각적으로 날카로운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 실수로 물을 엎질렀거나 약속 시간에 늦은 후배를 만났을 때 귀티나는 사람들은 결코 당황하거나 상대를 면박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바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천천히 다시 부탁드릴게요. 혹은 오는 길이 많이 막혔나 보군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먼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른바 쿠셔너를 사용합니다. 이 짧고 여유로운 한마디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강력한 내면의 통제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의 그릇에는 결코 큰 재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더불어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침묵이 주는 무서운 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말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속이 텅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굳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혀로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만 정제해서 뱉어냅니다. 그 절제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묘한 신비감과 압도적인 권위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내 입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나, 아니면 희망을 주었나? 내뱉는 말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그 빈자리를 따뜻한 미소와 경청으로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긍정의 언어가 입술을 맴돌 때 여러분의 관상은 가난의 굴레를 벗고 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귀한 얼굴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예쁘게 잘한다고 해서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잘 자라려면 그 씨앗을 품고 있는 밭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밭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억대 연봉 관상보다 무서운 자세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몸이 구부정하고 불안해 보이면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몸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아우라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상학에는 얼굴의 생김새인 면상보다 중요한 것이 체상, 즉 몸의 생김새와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꾸밈으로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지만 몸의 밴 습관은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어도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나 걷는 뒷모습에서 묘하게 빈곤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몸에 밴 불안과 서두름이 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지 않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길을 걸을 때 땅만 보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바쁘게 발을 옮기시지는 않나요? 관상학에서는 이런 자세를 두고 복을 스스로 털어내는 자세라고 부릅니다. 어깨가 안으로 굽고 등줄기가 휘어 있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가슴 속에 정체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니 인상이 써지고 목소리는 날카로워지며 결국 옹졸한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딜 가나 한 수 위로 대접받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자세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척추의 꼿꼿함과 여유로운 속도에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허둥지둥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보폭은 일정하며 상체는 흔들림 없이 수직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호보, 즉 호랑이의 걸음걸이라 합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앞에 두고도 천천히 그러나 위험 있게 움직입니다. 이 천천히 움직이는 힘이 타인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만들고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냉철한 관상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은 걸 어떡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월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요. 하지만 꼿꼿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유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마음의 꼿꼿함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중심을 척추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1cm만 더 위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눈빛은 훨씬 더 선명해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품격이 생깁니다. 또한 귀티는 여러분의 시선 처리에서 완성됩니다. 대화할 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상대의 눈을 피하고 시선이 여기저기 분산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상학에서 이런 눈은 산란한 마음을 투영하며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흉상으로 봅니다. 반면 귀하게 대접받는 이들은 상대의 눈을 부드럽지만 형형하게 응시합니다. 눈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을 눈동자에 담는 것이죠.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무례한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시선 하나가 여러분의 가치를 수억 원어치 높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손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 젓가락질을 서두르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 손으로 툭 던지듯 건네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물건 하나를 다룰 때도 정성스럽게 두 손을 사용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분들은 그 손끝에서부터 품격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이 몸짓에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길을 걸을 때 딱 3분만 어깨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어보십시오.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바뀌고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180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품격 있게 걸어갈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집부터 지저분하다는 점입니다. 귀티는 비싼 가구가 아니라 공간을 비워내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 즉 현관과 방을 어떻게 정리해야 재물운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공간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상학에는 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풀이하면 내가 머무는 공간의 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기운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집에도 기운이 흐릅니다. 수십 명의 자산가를 만나온 운명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집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티나는 사람이 쓰레기가 뒹구는 방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함과 깨끗함은 늘 함께 다닙니다. 재물운은 맑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막힘없이 흘러야 신선하듯 재물운도 통로가 깨끗해야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택배 박스가 며칠째 방치되어 있다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지저분한 모습에 놀라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집을 꾸밀 여유가 없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귀티는 비싼 가구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귀티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래되어 해진 옷,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은 주방기구, 베란다 구석에 먼지 쌓인 짐들.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갉아먹고 있는 나쁜 기운의 덩어리들입니다. 물건마다 그 물건을 가졌던 당시의 기억과 감정이 묻어 있는데 안 쓰는 물건을 꽉 채워두는 것은 과거의 우울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집을 보면 그들은 항상 공간에 여백을 둡니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행운과 재물이 담길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드실 겁니다. 알지만 막상 버리려니 아깝고 또 언제 쓸지 몰라서 못 버리겠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방에서 딱 한 가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딱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그 물건 하나를 비워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고여있던 탁한 공기를 내보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공간은
불을 부르는 귀한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옷차림도 하나의 공간입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목이 늘어진 티셔츠, 얼룩진 바지, 뒤축이 다 다른 신발을 신고 밖을 나서지 마십시오.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귀하게 대접할 리 없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닦인 신발 한 켤레가 여러분의 관상을 준비된 부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현관에 널린 신발만 가지런히 정리해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작은 비움이 큰 채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과 자세, 그리고 공간이라는 외적인 습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외형을 하나로 묶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심상, 즉 마음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네 번째 비결이지요. 진짜 귀티는 내면의 평온함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을 쓰고 올바른 자세를 취해도 내면이 불안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그 사람의 눈빛은 결코 맑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유독 눈빛이 청명하고 기품이 넘치는 어르신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가진 특별한 비밀은 바로 감정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다고 들떠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주변에 화풀이하며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호수처럼 잔잔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주름이 아닌 인자한 빛을 내뿜게 만드는 그분들만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노력하는 그 열정적인 눈빛은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당신의 관상을 젊고 귀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차오르면 얼굴에 깊은 주름조차 흉한 것이 아니라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인자한 훈장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 관상을 가진 이들은 베품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품이란 커다란 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만난 이웃에게 먼저 건네는 따뜻한 미소, 고생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는 시원한 음료수 한 병과 같은 작은 배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도 내 창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 넉넉한 마음가짐이 얼굴에 배어들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의 관상을 만드는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습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라며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은 고정된 운명의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뱉은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바로 세운 꼿꼿한 허리, 그리고 내 주변을 정돈하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새로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오늘을 살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은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대접받아 마땅하며 앞으로 더 큰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함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나만의 품격 있는 습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로 품격 있는 예술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품격의 시선이었습니다.